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코스닥 3천 가자 벤처 스타트업의 대표들을 모시고 변화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셨을 때 몇 달 동안 기다렸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한 몇 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만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참, 약은 어떻게 먹는다고? 이게 뭐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메모를 할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좀 당황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AI를 더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고령층 중에서는 병원을 다녀와도 진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히포크란랩스는 고령층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진료 기록을 기록하고 요약할 수 있는 헬스케어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진료 메모 앱 데이터 히포는 사용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대화가 인공지능, AI 메모로 변환돼 요약까지 해줍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과 동행하지 못한 가족 등 보호자들도 진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히포의 가장 큰 차별점은 헬스케어 보안에 특화된 히포 프로토콜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나 탈취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현섭 히포크란랩스 대표는 올해 보건소 등 B2G로 사업을 전개해 데이터 히포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네, 의료 대화를 기록으로 정리해주고 AI 서비스를 만든 히포크라테스와 아마 랩스를 결합한 것 같은데요. 최현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히포크란랩스의 대표 최현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마 좀 어려운데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하고 랩스 이게 결합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히포크란랩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저희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는 AI 기반 진료실 음성 메모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히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그 정보 비대칭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AI를 활용해서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이제 비대칭성, 그러니까 그 의사분의 진료 환경에서 그 환자분들이 그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진료 기간 동안에 그 진료 시간 동안의 내용을 그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그 AI가 듣고 메모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내가 이렇게 뭐 음성 녹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음성 메모, 네, 음성 녹음입니다. 네. 그럼 그런 앱을 개발한 겁니까? 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아하, 우리가 그냥 그 클로버 노트 이런 걸로 음성 녹음하는 게 아니고 자체 그거를 서비스를 개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동의가 있어야 되게요. 네, 저희가 서비스 플로우에서 네. 동의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쉽게 정리해 보면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AI가 녹음하고 정리해서 환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약은 이렇게 먹는 거구나. 다음에 검사 일정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서비스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저희 데이터 히퍼는 그 처음에 이제 서울성모병원의 권순영 명예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 정형외과 진료를 보셨는데, 네. 정형외과 진료실의 특성상 시니어분들이 환자로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 진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니즈를 그 의료 현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순영 교수께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등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네. 그때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네. 그 저희와 함께 이를 IT 서비스화하고자 그 공동 특허로 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환자들이 메모하거나 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긴 하는데 그걸로는 불충분하고 뭐 예를 들어 뇌전증이다. 뭐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 네,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관절이다. 뭐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치료를 해 나갈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런 얘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진료, 그 기존에 저희도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서 리서치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녹음을 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그 녹음에 대한 니즈, 그 진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니즈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저희 유저분들의 피드백 중에서, 그 부모님이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그 동행을 하지 못할 경우 몰래 녹음이라도 해오라고 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메모를 해오고 싶은데 기존의 수기 메모 같은 경우는 진료에 집중을 하기도 어렵고 내용에 누락이 많았고요. 그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서 음성 녹음을 한다고 해도 그 긴 사실 궁금한 건 의료의 한 지점들이 궁금한데 긴 그 녹음 시간 녹음 그 파일에서 내가 궁금한 지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회의록 정리하는 AI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회의록 정리하는 AI하고는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네. 저희는 그 의료실에서 그 진료실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네. 의학 용어와 그 진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좀 특화된 AI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 의사, 간호사, 환자분 3자에 대한 화잡 그 분리 테스트를 완료하여 런칭을 하였고요. 그 의료에서 그 널리 표준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식인 SOAP, 그 증상, 검사, 진단, 처방에서 이제 의료 플랜까지 정리해주는 구조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록 AI와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진료 전후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만의 헬스케어 앱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AI는 전문적인 그 의학 용어도 다 학습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2달 정도 서울성모병원 진료실에서 테스트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의료진 자문도 받고 그 환자분들의 피드백도 적극 수용하면서 정확도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건 어떤 거예요? 그 이제 서울성모병원에서 POC 진행할 때 좀 단편적인 수치긴 하지만 별점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긍정적인 인터뷰랑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실제 유저 중에 그 서초구청에서 AI 강의를 해주는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써보시고 이게 너무 시니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 저희랑 컨택한 것도 아닌데 매달 시니어 분들에게 이걸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강의 현장에서 들었던 피드백이 그 80대 이상의 고령자분이 저희 앱을 사용하기 쉽다고 피드백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령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단순히 글씨만 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 퍼널, 그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퍼널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뭐 색깔부터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 고령자분에게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진료 내용은 되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개인 정보잖아요. 근데 이런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 앱도 개발하지만 주도적으로 히포 프로토콜이라는 블록체인을 그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데이터 보안에 활용했습니다. 그 블록체인이 보통 서비스랑 접목이 되게 되면 그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뭐 지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뭐 키를 관리해야 되고,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이해도가 있어야 돼서 좀 사용성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은데, 히포 프로토콜 블록체인은 그러한 블록체인의 보안적인 강점은 가져가면서 그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은 블록체인이 쓰이는지도 모르게 추상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2가지 지점에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탈중앙 신원 인증 ID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인증을 받고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을 받고 저희가 그 주민등록증 기반으로 저를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증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긴 게 이제 DID라는 블록체인 그렇죠. 기반의 인증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 나를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에서 수학적으로 나를 인증해 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였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요즘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탈중앙 저장소라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이 중앙화된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것을 그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기법들이랑 설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지키는데요. 저희는 탈중앙 저장소 분산 저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여러 조각, 수십 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전 세계 여러 군데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제 중앙화된 저장소에 있으면 이곳만 공격해서 뚫어내면은 데이터를 탈취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잘라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해커의 공격 지점 자체를 없앤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 좀 획기적이네. 일반적인 녹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해석해내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AI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민감한 정보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그 DID를 하고 또 하나는 저장하는 거를 뭐냐면 분산, 탈중앙 저장을 하는 AI와 블록체인가 두 개 같이 결합돼 있는데 많은 분들은 블록체인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알지 않아도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실제 이거 써본 분들의 가장 큰 만족도는 뭐고, 이거는 고쳤으면 하는 거가 있다면 그 각기는 어떻게 돼요? 그 아무래도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그 저희 사례에서도 좀 있는데요. 저도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함께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병원을 아내와 가게 되면은 다녀오면 물어봅니다. 오늘 병원에서 뭐라 그랬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존보다 이제 데이터 히포를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나 이제 그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령 환자들이나 사회적으로 그 의료적으로 약자 같은 분들 경우에도 보호자분들이랑 함께 케어가 필요할 때 그 보호자와 정확하게 내 진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좀 개선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용성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와 제휴되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 입장 전에 그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까지 하고 진료실에 입장을 하는 그런 친절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희가 브로셔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제휴되지 않은 어떤 진료 과목이라도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병원에 가서 알게 되어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까지 하는데 좀 허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널리 좀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혁명이 조용히 진행 중이네요. 그런데 또 추가로 물어볼게요. 네.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네. 그럼 이제 AI로 분석을 할 때 그 여기에 만약에 그 제미나이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설명이 풍부해질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저희도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퍼블릭 AI를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버전업에 따라가고 있어서 뭐 그런 퍼블릭 AI의 발전에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은 계속 캐치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익 모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무료 앱처럼 보이는데 이 수익 모델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지금 유저가 몇 명이나 돼요? 유저가 지금 최근에 또 확인해봤는데 작년에 POC 할 때까지는 500명 정도 얻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러면 무료 앱처럼 보이는데 그 수익 모델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무료 앱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세 가지 그 단계적으로 수익 모델을 구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비스 자체를 널리 쓰이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그 기술과 플랫폼의 전체적인 가치가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곳에서 쓰일수록 기반 기술의 가치가 쌓이고 이게 이제 HP 코인의 가치로 상승해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많이 쓰이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네,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예, 이 병원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실제로 연동이 가능하고 두 곳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레메디라는 휴대용 엑스레이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거기서는 현장에서 그 하드웨어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POCT 데이터를 가지고 엑스레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이제 의무 기록을 문서화하고 데이터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그 음성인식 STT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구조화를 더욱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하고 있는 기업은 그 NGO 단체를 운영하는 메디엑세스라는 기업인데, 그 NGO 단체가 의료 봉사를 갔을 때 보통 의료 취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줄을 서서 진료를 보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 사용하는 마크라는 그 의료 차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의료 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의료진이 차트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음성인식 차트가 되는 것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차트 이제 말을 하면 차트에 착착 입력이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핵심 고객층이 주로 50대에서 70대가 주요 고객이라는데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저희가 초기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초기 니즈를 발견한 것에서 출발하여서 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따른 시장성에도 주목을 해서 타겟팅을 하였습니다. 또 고령층의 경우 병원 방문 횟수가 타 연령층에 비해서 많았고, 진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특히 있었습니다. 또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병의 경우 보호자가 정확하게 진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적합한 타겟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정형외과니까 뭐 관절 이런 게 아프니까 고관절이라든지 연세드신 분이 많았겠군요. 예. 자, 이런 서비스가 널리 쓰이면 의료 분쟁이나 오해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에게 설명을 누락하는 데서 발생하는 케어에서의 빈틈이나 이제 본인이 진료 내용을 그 메모를 안 했을 경우 이제 착오나 이제 기억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에 과거의 진료 내용이 모두 메모되어 남아 있으면 이제 진료 후에도 나중에 병원을 방문을 하기 전에 진료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나 거주자 그리고 의료약자 같은 분들의 이제 모든 갈증의 시작점이 사실 그 의료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그 신뢰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저희 앱을 활용하면 이제 말씀해주신 의료 오해나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벤처 기업을 한참 박차를 가고 계시는데 이 벤처를 하는 분들 후배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5년 뒤에 대표님이 이끄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설명 포부도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그 5년 뒤에 저희 회사는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기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진료실 내에서 효용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진료 전에 이전 진료 내용을 리마인드하고 사전 질문을 하고 또 진료실 가기 전에 진료를 받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진료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 그리고 진료 후에도 병원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내가 내 데이터의 주권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진정한 나만의 주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사실 데이터 히포 이름을 처음 브랜딩할 때 그 다마고치처럼 데이터를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마를 상상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마가 데이터를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의료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구성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인 의료 원격 진료 시대에 처음 보는 의료진에게 나의 상태를 공유할 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서비스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AI도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의 대화 내용,
거기를 정확하게 녹음해서 분석하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선진화된 의료, 이런 AI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국민들에게도 편안한 의료 서비스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주신 우리 히포크라랩스 최연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